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심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속보가 되겠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에 거의 전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일단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서 조금 전에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라인 교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기 직전에 한 가지 좀 더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중요 대목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서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사단이 18년도 3월 달에 북한에 올라갈 때도 상황실장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올라갔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의 사실상의 실사, 특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용어의 특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대목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윤건영 당시 상황실장이 1년 전인 작년에 6월 30일 날 DMZ에서 남북 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이 이제 SBS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시점에서 이 윤건영 씨가 그 당시 이렇게 중요한 밀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볼튼 회고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도 싫어했고 김정은이도 싫어했다. 그런데 하도 발벗고 나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꼭 좀 껴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워줬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김정은이 핑계를 대가지고, 김정은이도 문 대통령이 미 북한 간 정상회담 DMZ 회동에 끼는 것을 싫어하니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내까지만 하고 말겠다, 그 이상은 현장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정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끼워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회고록에 나오니까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니 중재자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거짓으로, 허위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체면이 이게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SBS를 통해서 윤건영 당시 상황실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6월 29일 날, 그러니까 30일 날 이제 회동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29일 날, 회담 하루 전날 이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실토를 했느냐, 아직까지도 미국은 군사정전회의를 통해서 북측에 이 정상 간에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하루 전인 6월 29일까지도 만찬석상까지도 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건영 상황실장을 판문점으로 급파했다고 그래요. 급파시켜가지고 이제 북측과 접촉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인이 미국하고 정상 간에 회담을 하라, 이렇게 북측한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건영 당시 상황실장하고 행정관 1명이 판문점에서 밤새 머물렀고, 다음 날인 6월 30일, 그러니까 DMZ 회동하는 당일 오전에 북측이 회신이 와가지고 회동이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 기억에 작년에 DMZ 회동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트위터를 통해서 최초로 북측한테 제안을 했는데, 왜? 자기가 트위터 띄우면 어차피 전 세계 언론에 나오니까 당연히 김정은이가 만나고 싶으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띄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직접 답신이 와서 만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DMZ 회동이 성사가 됐다, 이렇게 작년에 DMZ 회동 성사 이 전후 얘기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거하고 또 그것만 보더라도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이 메신저가 중간에, 이 브로커가 없어요. 말하자면 중간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볼튼이 말하자면 DMZ 회동은 이미 성사됐어요. 그렇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이미 만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알고서 나도 좀 가서 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끼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볼튼 회고록에. 이걸 보면 볼튼 회고록하고 너무나 이건 차이가 많이 난다. 더군다나 볼튼은 백악관으로부터 사실관계가 다른 거, 예, 상당히 요구를 받았고 그 중요 대목, 고친 대목은 또 우리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윤건영 씨가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지금 일종의 해명이잖아요. 일종의 볼튼 회고록 내용이 잘못됐다. 이거를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어느 게 사실인지 미국과 한국 공식적으로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 어떤 이 절차를 걸치든 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요 6월 30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얘기인데 4월 11일 날 워싱턴에서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30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이 있는데 불과 3분밖에 정상회담을 못한 걸로 언론에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3분 정상회담 하려고 미국까지 급히 갔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중재자론도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많이 받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신뢰를 잃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겠느냐? 이것 또한 수수께끼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국민, 국제사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도가 뜨면 제가 보기에 이제 볼튼이 이 보도를 접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볼튼이 접하면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데요. 결국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서훈 현 국정원장만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유임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리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리고 강경화 장관 얘기가 또 없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강경화는 장관은 그야말로 5년 내내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장관처럼 5년 내내 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언론에 전혀 거론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방역 때 그야말로 외교를 잘해서 국제장으로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그야말로 하나의 이 성공 사례로 정착되게 하는데 이 전사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외교부 장관 또 유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선일보 그 다음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고 국정원장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이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안보실장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정의용 현 안보실장은 전에부터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볼튼 회고록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안보실장은 교체가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 정경두도 이 교체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다.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임들 물망을 얘기하겠는데요. 먼저 이 정경두 국방장관 후임으로는 박상덕 국가보훈처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도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김유근 1차장까지 만약에 국방장관으로 발탁돼 이동할 경우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대적인 개편을 맡게 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외교안보 라인에
개편 인사를 청와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초대 국방장관은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현 정경들은 공군 출신, 그래서 육군 출신만 빠져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도 거론됐지만은 최근에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고 또 안보 문제에 대해 밝은 육군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 대남 군사행동 일시 보류했지만은 언제든지 긴장 수위를 또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육군 출신 안보 문제 아무래도 이 해 공군보다 더 낫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 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본인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라인 개편의 마지막 퍼즐은 국정원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훈 원장이 안보실장을 옮길 경우에는 국정원장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서 원장 후임으로는 김상균 현 국정원 2차장, 대북관계를 맡고 있죠. 이 김상균 차장이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전 실장 측에서는 근거도 출처도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청와대는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고 검증 동의서도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통일부를 이끌어야만이 남북관계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원내대표 때 정치력이 있고 또 평소 남북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인사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국정원장이 후임을 찾지 못할 경우에 외교안보 인사 전반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인영 의원 말고서도 송영길, 홍익표 이런 분들도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인영 의원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는 87년도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전대협을 결성해서 초대 의장을 한 바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이 대북 통일정책에 어느 정도 이 전문성은 당내에서는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전대협 출신 한 사람은 1기, 임종석은 3기, 그래서 언론 보도대로 이인영은 통일부, 그 다음에 임종석 국정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전대협 1기와 3기 이렇게 동시에 전대협 출신들이 장관, 핵심 요직을 맡을 경우에 과연 김정은이가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 보는 눈이 어떨 것이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여권에서는 임 전 실장은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 중의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다고 돼요. 임기 후반부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임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이든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마도 임 전 실장은 설마 임수경을 평양까지 보낸 장본인인데 북한이 원하는 제일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인데 통일부 장관 앉히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러나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문회에서 뭐 걸리더라도 청문회에서 걸렸다고 임명 안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일 것이다. 여론의 역풍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됐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제가 이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정원장에 앉힌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죠. 예, 이상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외교안보 라인, 그동안 야권에서는 전면 교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어느 부처 장관이든지 특히 김정은이한테 18년 3월 달에 가서 받아쓰게 갖고 온 김정은이의 비핵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정보 판단도 상황 판단도 모두 잘못됐다. 가짜로, 허위로, 그야말로 쇼로 끝나는 지금 이 남북관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만들어 온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보수 야권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편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만약에 외교안보 라인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개악이 된다는 그러한 야권의 비판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힘의 우위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린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한다면 철저하게 민족 공조,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얘기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옥현의 안보 정론 꼭 들어주시도록 새로운 이 구독자를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